이어서 2장 동기기로 갑니다. 동기기는 일정한 속도로 회전하는 회전기를 동기기라고 하고요. 동기기에는 발전기, 전동기가 있겠죠. 발전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발전기가 한 90% 이상이고요. 동기기 중에서 전동기는 한 10% 이하 정도로 사용됩니다. 동기 발전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발전기입니다. 발전기. 이렇게 생긴 전기자를 이렇게 원동기를 달아서 돌려주게 되면 정연파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죠. 자, 이런 기기를 동기 발전기 이렇게 얘기하고, 자, 우선 동기기라고 하는 것은 속도, 주파수, 그래서 싱크로너스를 따서 S를 표현합니다. NS. 그래서 동기 속도라고도 하고요. 주파수 F죠. 속도와 주파수가 일정한 회전기를 동기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저 이극기를 한번 살펴보면 극수가 이렇게 N극, S극 두 개일 때 이극이죠. 그래서 4극, 6극, 8극 이런 식으로 짝수의 극수를 갖겠죠. 그래서 그것을 원동기를 달아서 이렇게 돌려주게 되면 여기에서 발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연파가 만들어지는데 속도가 일정합니다. 주파수가 일정하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것을 전기자를 이렇게 A 프라임 이렇게 코일을 감고요. 또 B와 B 프라임 이렇게 코일을 감고, 또 C와 C 프라임 이렇게 코일을 감아서 이렇게 돌려서 여기에서 하나를 꺼내고, 그 다음 B에서 하나 꺼내고, 그 다음에 C에서도 하나 이렇게 꺼내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그 맞은편에 있는 얘를 이렇게 하나로 묶어준 것을 우리가 Y결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Y결선. 그래서 얘를 통해서 발전을 하게 되면 이렇게 삼상 발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A, B, C의 이런 정연파가 120도 위상차를 가지면서 이렇게 발전이 이루어지게 됐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Y결선을 하게 됩니다. Y결선을 이제 회로도로 보게 되면 여기가 한 상, 두 상, 세 상 이렇게 됐죠. 세 개의 상을 각각 하나 맞은편에 있는 것을 묶어준 거죠. 맞은편에 있는 걸 묶고 반대편에 있는 걸 이렇게 하나씩 꺼내서 Y결선 하게 되면 이때 이 전압을 한 상에 걸리는 전압이다 그래서 1호도 보통 표현합니다. 그리고 전압이기 때문에 상의 전압이다 그래서 VP 이렇게도 나타내죠. 그 다음에 이 선 사이에 걸리는 전압을 선간전압이라고 하고, 선간전압 그 선을 따서 VL 이렇게 나타냈죠. 그래서 VL은 이 상전압과 우리 전력공학 회로이론 다 배웠었죠. 얼마? 루트 3배의 상전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의 각 상이 120도 이렇게 위상차를 가지면서 이런 정연파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Y결선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Y결선하는 이유가 있죠. Y결선하는 이유는 이상전압 방지 대책이 용이합니다. 그래서 중성점이 있죠. Y결선은 중성점이 있어서 이 중성점을 통해서 접지를 하게 되는 거죠. 접지를 하게 되면 지락전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검출이 비교적 땅을 통해서 이렇게 흐르는 전류가 확실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중성점 접지를 하고 이상전압 방지 대책으로서 용이한 점이 이 Y결선의 이유죠. 전력공학에서 자세하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코일의 유기전압이 감소해서 절연이 용이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선간전압이 상전압의 루트 3배, 즉 우리가 사용하는 전압에 비해서 여기 있는 전압이 낮죠. 루트 3배만큼 얘가 낮고 얘가 높습니다. 즉 사용하는 전압에 비해서 실제 발전하는 데는 낮은 전압을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절연도 용이하게 되는 거죠. 전압이 낮으니까 전기를 통하지 않게 하는 있죠. 그 절연이라고 하는 것이 비교적 더 용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역시 전압이 낮다 보니까 즉 선간전압이 상전압의 루트 3배 꼭 기억하셔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권선의 열화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열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전기적, 화학적, 물리적 이런 원인에 의해서 본 기능이
감소하고 상쇄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열화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선에 코로나 발생이 적습니다. 그렇죠? 비교적 이렇게 낮은 전압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낮은 전압으로 우리가 만들어내기 때문에 코로나 역시 적죠. 제3고조파 순환전류, 원래 이 델타 결선에서는 내부에서 3고조파가 순환을 하게 되지만 Y 결선은 이 권선 내에서 이 3고조파 순환전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차후에 뭐 변전소에서 델타 결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때 이 제3고조파를 우리가 없애는 건 있지만 이 Y 결선에서는 델타 결선에서는 이 순환 전류가 이 델타 결선에서 흐르게 됩니다. 하지만 그게 없다는 거죠. 고장 검출이 용이합니다. 여기서도 얘기했지만 중성점을 접지해서 뭐 지락이 발생했을 때 확실하게 지락 전류를 검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Y 결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동기 발전기에서 이 동기기 싱크로너스 머신이라고 그래서 이 S를 따서 동기 속도 NS 이렇게 표현하고 동기 속도는 NS 요거죠. 그래서 주파수와 자극의 수, 자석의 극수를 우리가 자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석의 극이 두 개니까 뭐 2극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주파수하고 자극에 의해서 결정되는 일정한 속도 NS 이렇게 회전하는 것을 동기기라고 하고요. 동기 발전기, 전동기가 있습니다. 발전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그랬죠. 발전기가 대부분 쓰이고 우리나라 이 교류 발전,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발전소에서의 방식이 바로 이 동기 발전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삼상 동기 발전기를 사용하고 있고요. 전동기는 비교적 적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기라는 말 때문에 역시 정속도 전동기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비교적 회전수는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큰 출력을 요구하는 부하에 이용하기도 하고 우리 전력공학에서 배웠죠. 동기 전동기를 무부하 상태로 운전하는 것을 동기 조상기다. 상을 조절한다 그랬었죠. 그래서 전류의 세기, 역률 이런 것들을 조절합니다. L로서 동작하기도 하고 C로서도 동작할 수 있는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우리 여기 V 곡선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1일 때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은 C로 동작하고 이것은 L로 동작했죠. 여기에는 여자 전류를 조절함으로써 C로서도 동작하고 L로서도 동작할 수 있는 그런 상을 조절하는 전동기, 그래서 동기 조상기 이렇게 이것도 동기 전동기의 일종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정밀 속도 제어 전동기로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동기 속도라고 하는 우리 최종적인 공식을 유도해야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이 유도하는 과정은 어렵진 않지만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과감히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극이 두 개인 경우를 보면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역시 이 네 개인 경우도 이런 정연파를 각각 만들어낼 수 있긴 한데 극수에 따라서 이런 과정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이건 여러분 꼭 외우셔야죠. 그리고 안 외울 수도 없게 됩니다. 워낙이 자주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또 통해서 반드시 외울 수밖에 없고요. 즉 이 동기속도라고 하는 n이 자극과 주파수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이게 최종적인 공식 P분의 120F, P분의 120F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요거 여러분들 동기속도 P분의 120F 적어볼까요? 다시 한번 N으로도 표현하고요. NS로도 표현하죠. 그래서 P분의 120F 극수 또는 자극수, F는 주파수입니다. 주파수. 이렇게 해서 동기속도가 결정이 된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동기발전기의 형태 중에서 회전 계자형이 있고 회전 전기자형이 있습니다. 회전 계자형은 계자가 돌아간다는 겁니다. 바깥쪽에 전기자를 두고 거기에서 권수를 감아서 전기자를 만들고요. 여기 자극을 가지고 있는 이 계자를 얘를 회전시킨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
동기발전기에서 이 회전 계자형을 씁니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계자는 이렇게 고정된 상태에서 내부에 이렇게 전기자를 돌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회전 전기자형 이렇게 얘기하는데 특수 용도, 극히 소용량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많이 쓰이는 건 아니고 우리가 대부분 발전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회전 계자형이라는 거,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니까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래서 계자가 돌아가는 것과 전기자가 이쪽 돌아가는 것, 회전 계자형, 회전 전기자형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회전 계자형을 이제 주로 쓰니까요. 왜 회전 그러면 계자형을 쓰느냐? 이 전기자 바깥쪽에 있죠? 그거에 비해서 얘가 튼튼하다는 얘기죠. 계자가 더 튼튼하고 구조가 간단합니다. 즉 여기에다가는 이 전자석을 만들어내는 코일 정도 하나를 감으면 되지만 이 전기자 쪽에는 3상의 우리 발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권수 감는 법도 복잡하고 또 여기에는 고전압이 만들어지게 되죠. 발전하면 전기자의 전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고전압인 전기자보다 저압인 계자를 회전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거예요. 즉 바깥쪽이 더 고전압이 걸리고 얘는 저전압이 걸리겠죠. 그리고 역시 이 고압인 전기자를 고정시키고 계자를 회전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전기자를 고정하면 절연도 비교적 용이하다. 이런 장점 때문에 회전 계자형을 쓴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 회전 계자형과 회전 전기자형 외에 또 하나의 형이 있는데요. 그걸 유도자형이라고 합니다. 얘는 좀 특이한데요. 계자극과 전기자를 둘 다 고정한 상태에서 이 유도자라고 하는 것을 회전시킵니다. 그래서 유도자라고 하는 것은 강자성과 또 자성을 띠지 않는 물질, 이것을 엇갈리게 배치한 권선이 없는 회전자를 우리가 유도자라고 하는데 이것을 회전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전기자 권선과 세교하는 자속을 변화시켜서 기전력을 유기시킨다는 얘기죠. 우리 자속 자체의 변화에 따라서 기전력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원래 전기자의 이런 쇄교되는 전기자가 가해지는 그런 자속을 이 유도자를 회전시킴으로써 변화를 시킨다는 거죠. 그러면서 기전력을 만들어낸다. 수백에서 수만 헤르츠의 이런 고주파 발전기에 쓰이는 것. 그래서 둘 다 고정돼 있고 유도자를 회전하는 것도 있구나라는 것도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 다음에 또 이 계자의 형태에 따라서 돌출되어 있는 극을 가지고 있는 형태다. 그래서 돌극형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밖으로 이렇게 얘가 돌출되어 있는 이런 형태를 돌극형.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자체로 이런 코일들을 감아서 원통형으로 만들어져 있죠. 돌극형이 아니다라는 의미로 비돌극형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돌극형의 특징은 얘가 밖으로 이렇게 돌출이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전기자와 이 계자 사이 이 간극을 공극이라고 하죠. 공극. 이것이 비교적 얘에 비해서는 불균일하고 그 다음에 극수를 많이 얘는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뭐 2극, 4극, 6극, 8극, 12극 뭐 이런 식으로 극수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리고 얘는 비교적 저속으로 회전하는 데 사용됩니다. 수력 발전 그러면 물이 떨어지는 그 힘을 이용하는 거니까 비교적 다른 터빈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저속으로 돌아가는 거죠. 즉 수차 이런 데 사용하게 됩니다. 돌극형을 쓴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 원통형, 비돌극형 같은 경우에는 얘보다는 그렇죠. 뭔가 원통 한 번에 이렇게 고르게 잘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공극 이것이 비교적 균일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얘는 이런 극을 많이 만들어내는 많은 극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지만 얘는 비교적 극수가 적은 걸 가지고 그 대신 고속으로 회전을 한다는 얘기죠. 화력이라든가 원자력 발전을 하게 되면 그 증기에 의해서 터빈을 돌려야 되는데 그때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돌리는 형태로 이 비돌극형 원통형을 쓴다는 겁니다.
자,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론 강의에서는 큰 틀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듣듯이 한번 쭉 직관적으로 그림을 보면서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통해서 반복해가면서 공식 또 문제의 디테일한 부분들은 그때 확인해 주시는 게 좋고요. 너무 크게 부담 갖지 마시고 용어 중심, 개념 중심으로 봐주십시오. 그 다음 여자기, 일종의 우리가 계좌를 만들어내는 자속을 주는 것을 우리가 여자기 이렇게 부릅니다. 익사이터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래서 이 브러쉬를 통해서 여기에 직류 전원을 달아서 일종의 전자석을 여기에 만드는 거죠. 그리고 브러쉬라고 하고요. 또 이 부분 회전해야 되기 때문에 슬림링이 또 필요합니다. 그리고 직류 100에서 250V 정도를 가해서 이쪽에 계좌에 자속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회전하게 됩니다. 이쪽은 전기자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회전합니다. 회전 계좌형 같은 경우를 지금 다뤄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여자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이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냉각 장치로 가보면요. 이제 수소 냉각 방식을 쓰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동기기에서 동기 발전기, 주로 발전소에서 이루어지는 발전기를 뜻하기 때문에 규모가 좀 크겠죠. 그래서 냉각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소를 이용해서 냉각하는데요. 수소의 특징, 풍손입니다. 바람에 의한 손실을 우리가 풍손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즉 공기에 비해서 수소를 쓰게 되면 그런 풍손이 감소가 되고 역시 공기에 비해서 얘기하는 거죠. 냉각 효과가 크게 됩니다. 출력도 증가하게 되고요. 즉 장점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수명이 연장되고 소음이 감소됩니다. 그리고 대신 수소가 위험합니다. 농도가 85% 이하 정도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오히려 고농도일 때보다 더 폭발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고농도일 때는 폭발 가능성이 적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비하기 위해서 방폭 설비가 필요하고 대신 좀 비쌉니다. 당연히 비싸겠죠. 공기를 그냥 쓰는 것보다 터빈, 대형 조상기에서 이 수소 냉각 방식을 쓰기 때문에 이런 방폭 설비라든가 또 수소를 우리가 공급하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가가 되겠죠. 그래서 수소는 공기에 비해서 대략 7% 정도의 밀도, 굉장히 가볍다는 겁니다. 대략적인 특징들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해하십시오. 또 풍선도 공기에 비해서 10분의 1 정도로 굉장히 작고요. 그래서 전체의 손실 중에서 풍선의 비율이 큰 고속기에서 대략 효율을 0.75에서 1% 정도를 높일 수 있다. 우리가 계속 사용하고 또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 정도는 상당히 큰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비열이 공기의 14배가 되고 열 전도율도 6.7배, 표면 방산율 1.5배, 뭐 이런 효과들 때문에 냉각 자체가 훨씬 더 잘 이루어진다. 냉각 효과가 쉽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크기를 25% 적게 할 수 있겠죠. 즉 공기에 비해서 그렇습니다. 적게 할 수 있고 출력은 또 상당히 많이 증가하게 되네요. 또 코일의 절연 수명도 연장하는, 즉 이런 장점 때문에 하는 거죠. 다만 고가 여러 가지 설비가 필요하다는 것 외에 상당히 장점이죠. 그리고 전체를 밀폐한다 그 얘기입니다. 전폐형으로 불순물 침입이 없고 소음이 현저하게 감소되는 효과. 그리고 대신 방폭 설비가 필요합니다. 순도가 85% 이하가 될 때 오히려 더 위험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정도의 순도를 유지해야 되고요. 설비가 고가라고 했죠. 터빈 발전, 대형 조상기에 사용하게 되고 또 이 수소를 쓰게 되면 코로나 발생도 상당히 적다는 건 뭡니다. 코로나 발생 전압이 높은 데서 발생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이어가겠습니다.